사실 어제의 그 제안에는 정치인 오세훈의 존재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그 미국의 수도의 시장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조건의 수준으로 추락시킨, 하락시킨 그런 선언이 사실 있었을까요? 제 생각이 많이 지난 10년 동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냥 하나의 벽돌일 뿐입니다. 어저께의 그 제안을 보시게 되면 그 어디에도 정치인 오세훈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제가 출마할 수도 있고 출마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조건부 출마 선언이다. 물론 제목을 뽑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그 본질을 들여다보시면 그 본질 속에는 야권 대통합에 대한 갈망, 열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후보를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절체절명의 과제에 대해서는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시고 강조하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후보 단일화를 뛰어넘어서 야권 대통합의 형태의 단일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형태의 후보 단일화는 내년 대선에서 야권의 분열을 잉태하는 나쁜 단일화가, 바람직하지 않은 단일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형태의 단일화가 된다고 하면 서울시장 선거를 위한 단일화는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기가 돼서 내년 대선 때 또다시 똑같은 삼각구도의, 다시 말해서 야권이 분열된 형태로서의 대선을 치르게 될 가능성이 오히려 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윤석열 변수가 포함이 되는 말씀이십니까? 윤석열 변수가 있어도 없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형태의 단일화가 이루어진 형태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치러지고 나면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에 입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다시 곧 봐라. 중도표를 동원해서 이겼다. 그러니 대선도 이렇게 치러야 된다. 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것은 야권 분열의 고착화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선 필승의 영원은 멀어지는 거죠. 거기에 이제 거대한 착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일정 부분 지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중도라의 외양 확장이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안철수 후보와 그런 형태로 단일화가 됐을 때에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중도로의 외양 확장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안철수 후보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 당의 지지자들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된 주장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 약 절반 정도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신뢰가 깊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 당으로 들어오면 본인 지지층의 절반이 떠난다 라는 주장이 가능한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으로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막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우리 당 지지층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신뢰가 깊지 않은 혹은 부정적인 분들은 그 단일화 결과에 승복하고 투표장에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단일화가 늦어지고 선거일에 가까워서 이루어지는 단일화일수록 더욱더 그렇습니다. 감정이 수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 당에서는 우리 당에 들어와서 경선을 하는 것,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당내에 들어와서 사실상 화학적 결합을 하는 모양을 갖추는 것이 이 양극단에 있는, 그러니까 중도의 유권자들 중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됐을 때만 투표장에 나올 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 화학적 결합이 그런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고 아. 또 우리 당에서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돼도 네. 투표장에 나가는 걸 꺼리거나 투표장에 나가는 걸 거부할 수 있는 분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네. 이것을 고민하다 보면 결국 조기에 그리고 제1야당인 우리 당에 들어와서 안철수 후보가 들어옴으로써 생기는 혁신의 이미지까지를 함께 우리 당에 선물로 가져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선이야말로 모든 것을 녹여내는 화학적 결합으로 기능할 수 있다. 이번 제안에 정치인 오세훈의 개인 정치적인 이해 관계는 없습니다. 아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럴 거예요. 세상에 어느 정치인이 이런 큰 선거를 나가는 마당에 본인을 하나의 수단으로 격화시키는 그런 행위를 스스로 네. 선택을 해서 하겠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후보 단일화의 가치보다도 더 기묘하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야권 대통합이다. 진영의 통합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없다면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제 위상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에 있어서는 주인공으로 국민께 각인될 때 지도자상을 정립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지금 분명히 조연이거든요. 아, 예. 조연을 자처하신 거죠? 조연을 자처한 거죠. 네. 그런 정치 행위로 정치적인 위상이 높아진 사례가 과연 있었을까요? 정말 이번에 저의 이 야권 통합, 특히 서울시장 선거도 중요하지만 대선까지를 내다본 고민의 결과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한번 깊이 고민해 봐 주시면 좋겠어요. 희생으로 좀 봐야 돼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네. 물론 서울시장 선거를 야권에서 가져온다는 게 정말 중요한 네. 가치가 있지요. 네. 그런데 좀 더 욕심을 부리자면 서울시장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대선 레이스에서 바로 시작됩니다. 그 다음 날부터. 네, 바로 시작되는 대선 레이스에서 분열의 바탕을 가지고 분열된 상태에서 그 대선 레이스가 야권이 분열된 상태에서 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형태의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이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공감대로서 형성되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해석이 이렇게 분분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까지도 조금씩 정책적인 구상을 가다듬어 왔지만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책 구상도 마무리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출마를 위한 준비는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바라건대는 안철수 후보께서 정말 깊이 있게 왜 이런 제안을 하고 우리 당에서 왜 입당 후에 혹은 합당 후에 경선을 이렇게 간절하게 제안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마음을 열고 지금처럼 내가 당에 들어가면 중도 지지자의 상당 부분이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데만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단일화가 되더라도 대선까지를 염두에 둔 보수층, 우파층에 앞으로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이런 노력들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 때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 됐을 때 투표장으로 향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포섭할 수 있는 오세훈 후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이것을 곰곰이 깊이 있게 고려해 주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안철수 후보께 부탁의 제안을 드린 겁니다.